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도 재건축 얘기인데 이번에는 재건축을 하다 보면 상가를 좀 같이 껴서 상가도 좀 우리 같이 여기도 해서 재건축 합시다. 그럼 땅도 넓어지고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파트 상가와 아파트가 같이 뭉쳐서 재건축을 다시 하죠. 그러면은 뭐 땅도 좀 넓게 쓰고 있고 좋겠죠. 그런데 원칙은 사실은 상가는 상가 줘야 되고 아파트 가진 사람은 아파트를 주는 거니까. 그렇죠. 가이아의 것은 가이아의 것은. 그러니까 상가 주인들은 너 왜 굳이? 너 꼭 왜 해야 되지? 뭐 이런 이슈들이 새 아파트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는 동안 상가 운영도 못 하고. 나 지금 장사 그냥 할랜다. 하고 나도 결국 상가만 준다며. 그럼 지금 상가가 뭐 불편한 건 난 하나도 없는데? 네. 불편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되고 있긴 했는데. 그래서 상가 그냥 아파트 줄게 이렇게 사실은 꼬드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 함부로 상가 소유주한테 아파트 주는 건 불법이다. 라는 뭐 판결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가랑 아파트가 같이 있는 데가 또 난리가 났답니다. 네. 무슨 사연인지 또 배워보겠습니다. 장수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대충 그런 거죠? 이것도 반포인가요? 오늘 반포 공교롭게도 반포입니다. 네. 신반포 2차 아파트에서 생긴 일인데요. 예. 여기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합을 만들 때 상가 조합원들한테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하는 대가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적용받는 산정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춰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가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때 유리해지거든요. 이거 설명해 주시는 설명을 거죠? 해주지 않으면 지금 무슨 아무리 말인지 얘기해도 못 모르겠어. 알아듣습니다. 지금 아예 산정 비율을 설명해 주세요. 네. 아니 정말 중요한 개념을 이따 설명해주고 지금 설명하면 못 알아듣지 계속. 예. 네. 요 슬라이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을 할 때 상가 소유주는 상가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죠.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아파트를 주고. 가진 사람은 아파트를 가진. 이게 이제 상가를 가진 사람은 상가를 준다. 이게 재건축 원칙인데 예. 상가 소유주한테도 아파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 상가가 없으니까 줄 상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럴 때도 다 주진 않습니다. 그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 그러니까 에다가 산정 비율이라는 걸 곱해요. 예. 이거는 이제 아파트 상가를 아파트로 바꿀 때 이제 쓰는 일종의 교환 비율 같은 거예요. 산정 비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재건축을 했는데 네. 상가가 없어. 나는 상가 주인이었는데 상가 땅을 안 줬는데 짓는데. 상가가 없대. 그럼 상가를 안 지을 거야 이 재건축 아파트는. 예. 그러면 아파트로 받긴 받아야 되는데. 다 주진 않는다. 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본 원칙은 내가 상가의 갖고 있는 가치가. 상가의 가격이 예. 분양하는 가장 저렴한 아파트보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비쌀 때 상가를 준다. 아파트를 준다. 내 상가가 아파트 한 채보다는 비싼 거니까 비슷한 수준에 돼야지 아파트를 한 채 준다. 이게 예. 원칙이에요. 근데 원래 근데 재건축은 네. 주는 게 아니라 네. 조합원 분양가에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옛날에 살던 내 낡은 아파트를 네. 일단 조합에다가 팔고 네. 그 돈을 계산해서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로 나는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아닌데 네. 예를 들면 상가가 내가 갖고 있었던 원래 있었던 상가가 뭐 예를 들면 5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아파트는 15억짜리가 제일 싼 아파트라고 쳐요. 예. 그럼 5억짜리 상가를 갖고 있었던 조합원은 네. 아파트를 못 받아요? 5억, 15억이니까? 원칙은 내가 갖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5억 원이고 상가 가격이 5억 원이고 예.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면은 받을 수가 없었는데 큰 법의 원칙상. 근데 왜 그렇게 하죠? 왜? 가치의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15억짜리 아파트를 받기에는 내 5억은 네. 너무 싸다. 아니 원래도 낡은 아파트가 있고 새 아파트가 있으면 새 아파트가 제일 싼 게 15억이다. 그럼 원래 낡은 아파트 중에는 5억짜리도 있고 8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있었던 낡은 아파트가 변신해서 15억짜리가 된 거잖아요. 이때도 15억보다
돈이 쌌던 아파트들도 주는데. 하나씩 다 받는데. 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아파트를 준다. 아파트였으면 아파트였으니까 아파트를 주는 건데 상가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상가를 준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아파트를 준다. 근데 상가를 안 짓기로 했으니까 상가도 아파트를 주는데 아무나 다 주진 않는다. 그때는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네. 비싼 상가였을 경우에만 아파트를 준다. 그거네요. 원래 원칙은 그거였습니다.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산정 비율이란 거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파트는 좀 독특하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동별로 다 돼 있고 재건축을 할 때 아파트 상가는 하나의 동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가 거부하면 재건축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상가를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상가만 빼고 해야 되는 건데 상가가 빼고 하든지 한가운데 있으면 빼고도 못하지. 빼고 하든지 포용을 하든지. 예. 빼고 하는 건 뭐 지금도 방법이 있으니까 빼고 하는데 포용하고 하는 게 상가도 뭐 재건축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아파트 주민들도 상가의 용적률을 활용해서 아파트를 높게 올려서 하면 좋고 이런 윈윈이 되기 때문에 이 포용하는 수단을 주기 위해서 요 산정 비율이란 걸 이제 도입했다고 해요. 예. 산정 비율이 뭔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상가를 아파트로 바꿀 때 쓰는 비율인데 예. 요걸 요렇게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 가액이 2억 원이에요. 2억 원짜리 상가야. 그리고 아파트에서 제일 싸게 분양 나오는 게 10억 원이에요. 10억이요. 그래서 아까 그 바꿀 때 상가를 짓지 않을 때 교환 비율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최소 분양가의 산정 비율이 1일 때는 요게 이제 10억 원이 돼서 종전 상가 가액이 2억 원밖에 안 되니까 예. 이러면 상가 조합원은 아파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청산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청산하고 마는 거죠. 2억 주고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산정 비율을 0.1로 낮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의 최소 분양가가 10원이고 여기다 0.1을 곱하면 1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10분의 1이 되네? 그렇죠. 그러면 종전 상가 가액보다 작게 되죠. 예. 그러면 상가를 가진 분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야? 장난. 그러니까 이 산정 약간 장난인데?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산정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상가 주인들을 재건축에 끌어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저거는 숫자를 약간 장난쳐가지고 웬만하면 주겠다는 걸로 숫자를 바꿔주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웬만하면 아파트 그게 줄 테니까 지금까지는 동의하세요. 조합의 재량으로, 그러니까 조합의 재량으로 조합원들의 한 3분의 2 동의만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산정 비율을 낮춰서 상가를 가진 분들한테도 아파트를 손쉽게 줄 수 있도록. 야, 저거는 완전 굴려왔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럼 가격 얼마라고요? 그럼 0.01 정도 하면 받을 수 있겠네. 그럼 0.01로 합시다. 뭐 0.5로 합시다. 근데 원래 아파트 중에 제일 작은 것보다는 상가가 비싸야 돼. 네. 라고 하는 법은 왜 만들었어요, 그럼? 저런 식으로 산정 비율로 맘대로 해서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다 할 수 있게 한다면 네. 애초에 그걸 만든 법의 취지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애초에 법의 취지는 그 원래는 둘 주지 말라는 사이가 건데. 비슷해야지 상가를 줄 수 있다였는데 예. 아파트를 줄 수 있다. 아파트를 줄 수 있다였는데 이게 이제 요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런 요 법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도정법 63조인데 예. 부대 복리시설 그러니까 상가입니다. 소유자에게는 상가를 주는데 그게 원칙이야. 원칙이야. 그다음 보세요. 새로운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예. 상가 안 짓는 경우로서. 네, 기존 상가 가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분양 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제 1로 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정관 등으로 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 정관에서 그 비율을 그러니까 1에서 0.1까지 그 사이에 어딘가를 이제 숫자를 맞추는 거죠. 원칙은 상가가 아파트 가격보다 네. 분양 아파트 가격보다 높아야 원래 한 채 주는 건데 비슷해야지 준다. 주는 건데 네. 준다는 게 아니라 조합원 분양가에 살 수 있는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권리를 준다는 주는 거죠. 건데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 네. 그냥 장난을 분식 회계를 이른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에서 허용을 재량권을 엄청나게 준 거였죠. 이 법 문구만 보면. 이상하네. 그 지금까지- 저거는 중간에 분명히 뭐가 들어갔을 아니, 거야. 그러니까 재량권을 저렇게 줄 거면 저 규정을 뭐하러 만들어놔요? 왜? 그러니까 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이러지 네. 말라고 해놓고 네. 니들 마음대로 하려면 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상가 소유주들한테 아파트를 주는 게 원칙이었는데 이게 2006년도에 그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하나 내놓는 게 이겁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를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도 이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로 본다는 유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상가가 있긴 있지만 나는 안 살래, 안 받을래. 원래 상가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건데 상가를 짓더라도 내가 상가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임의적으로 내가 난 상가 지었지만 상가 안 받을래 이러면 아파트를 줄 수 있다고 이제 국토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준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유권 해석이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조합에서 이 정관에 보면 산정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산정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이제 손쉽게 상가 주인들한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이제 준 거죠. 재건축 진행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랬는데 요번에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법의 원칙은 상가를 아파트로 바꿔주더라도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가장 작은 평형 정도의 가격은 상가가 돼야지 이제 바꿔주는 건데 그게 원칙이었는데 이 산정 비율을 너무 장난쳤다. 이거는 그 법의 원칙이 어긋난다. 예. 그래서 이 법을 바꾸려면 아까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바꾸려면 요 정관을 법이 있고 바꾸려면. 요 아까 원칙 상가 소유주는 상가를 받는다. 상가를 짓지 않는 경우 뭐 최소 분양가 요 화면 잠깐만 다시 띄워주세요. 예. 요 원칙에 따라서 상가 소유주들한테 아파트를 줄 수 있는데 예. 요 원칙을 벗어났다면 예. 그거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요 산정 비율 있지 않습니까? 예. 요거를 1 아니고 다른 숫자로 갖다 놓을 거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이번에 판결이 됩니다. 조합원 전원 네,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하지 말라는 거네. 사실상 하지 말라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 법은 네. 상가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네요. 그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저거를 그러니까 0.1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아파트는 쪼갤 수가 없지만 상가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계속 쪼갤 수 있으니까 네. 상가를 쪼개서 나도 상가 조각 있으니까 나도 재건축했으니까 아파트 한 채 주시오. 또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 법을 만들었네요. 야 상가를 쪼개는 것까지야 뭐 할 수 있지만 쪼갠 그 조각의 가격이 아파트 한 채 값보다 안 나오면 너는 안 돼. 그러니까 쪼갤 테면 쪼개봐. 그런 라고 거죠. 해놓은 법이네요. 원래 법의 취지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 법을 계속 유지만 시키고 강요를 하면 상가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니까 야 그래도 진행을 좀 해야지라고 하는 쪽에서 법을 이렇게 살금살금 허물어서 야 그거 산정 비율 같은 걸로 곱해서 넣어도 돼. 그러면 뭐 대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상가 지분 가진 사람은 재건축 아파트를 받을 수 없되 네. 그로 인해서 재건축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막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식으로 녹아놨네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렇죠. 일종의 법의 그 어떻게 보면 이 법의 자체가 구멍이 있는 거죠. 그 법의 취지는 상가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이 비슷해야지 줄 수 있도록 해놓는데 그 정관에다가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범위도 정해놓지 않다 보니까 정관에 뭐 1도 있고 0.3도 있고 뭐 반포 같은 경우에 0.2로 하고 저기 뭐 반포는 0.1로 하고 개포는 0.2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가 네. 조합원이 전부 다 동의해야 재건축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50% 이상입니다. 50%만 적용되면 되니까 네. 모든 아파트들은 네. 야 상가 조합원들 중에 야 30%밖에 동의 안 했어? 그럼 이 나머지 20%의 동의를 받으려면 커트라인을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를 보고 네. 야 요 지분 3평 반까지는 봐주고 이 사람들은 들어오라고 해. 그래야 이 사람들 동의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3평은 있는데라고 하면 네 동의권은 필요 없으니 너는 제척. 저는 3평 반인데요. 어디 보자. 너까지는 그래도 필요하다야. 네가 동의해야 동의되겠구나 하면 너는 입장. 그렇게 가르는 거를 숫자를 그냥 조작해서 만드는 거네 항상. 할 수는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할 수는 있게는 돼 있는데 네. 함부로 조작하지 말라는 판결이네요. 너무 한마디로. 심하게 그 비율을 낮춰서 그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다 말라는 게 입장시키지는 마라.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럼 1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되고 네.
0.9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0.9만 해도 전원이 동의하라는 뜻이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법 판결문에는 예. 그 어떤 어느 정도의 비례성을 유지하라는 게 법의 판결이거든요. 1심에. 예.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상가의 가격하고 바꾸더라도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바꾸는 거지. 예. 바꿀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지. 얼토당토하는 뭐 0.1, 0.2 뭐 이렇게 곱해서는 근데 법에서는 정확히 아파트의 최소 가격보다도 더 많은 가액을 가진 상가 조합원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는 꼭 그렇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법을 다시 잠깐만 보실까요? 그러니까 법에는 추산액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큰데 그 정관 등에 정관에 정하라.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1로 본다는 거예요. 예, 법이. 그렇죠. 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관에서 0.1로 정해도 되냐? 네. 된다. 되긴 된다. 근데 그거 0.1 전원 합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석은 그 정관에서 아무 숫자나 정해도 조합원의 3분의 2 정도만 동의를 받으면 갈 수 있다고 봤는데 정관 변경은 3분의 2만 있으면 되는 건데. 네, 중요한 사항일 때 3분의 2만 되면 되니까 됐는데 이번에 법원의 판단은 그 정관을 바꾸는 거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네. 저건 그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이 법의 취지가 비슷한 규모일 때, 즉 1로 봤을 때 교환하는 거를 허용하는 게 법의 취지다 보니까 1이 아닌 다른 숫자를 갖다 넣을 거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법원의 이제 판결 취지인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전원의 동의는 매우 엄격한 거의 동의 없죠. 비율인데. 없죠. 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는 잠깐 이거 보여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동의가 과반 동의고 예. 보통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게 지금까지 산정 비율 조정이나 정비 사업비 10% 증액 뭐 이런 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건데 예. 얼마 전에 왜 제가 뭐 법원 판결을 소개해 준 거 있잖아요. 정관을 이제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놨다가 예.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로 이제 상가 조합원들한테 그 아파트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관을 바꾸는 게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을 얼마 전에 소개해 줬는데 네. 요 판결 하나랑 요번에 이 산정 비율 조정하라는 판례가 거의 유일하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럼 네. 그런 거네요. 취지는 상가한테는 상가를 주는 게 원래 원칙인데 네. 그걸 예외적으로 너희가 주려고 여러 꼼수를 쓰는 건 알겠는데 네. 그런 꼼수를 쓰려면 모두 다 동의해야지만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네. 상가 조합원한테 아파트 줄까 말까를 정하는 건 무조건 법대로 해라. 네. 법이라는 건 뭐야? 상가의 지분 가치가 아파트 가치보다 큰 조합원한테만 줄 수 있어. 쪼개기 네. 막 하는 애들한테 함부로 주지 마. 안 돼. 무조건 안 된다. 그리고 상가를 안 지어서 우리도 아파트는 상가를 새로 안 지었어요 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지. 상가를 지었다면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를 받든 말든 알아서 해야 돼. 안 되는 거야. 네. 하여튼 나 상가 아직 진절머리가 난다 이놈들아. 라고 하는 게 법의 취지인데 네. 그래도 상가 조합원들을 끌어들여서 동의를 관련- 받아야 재건축이 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래 그럼 상가 조합원들한테 니네가 떡을 주든 엿을 주든 그건 네 마음대로 해. 뭐 나는 징글징글해 죽겠지만 뭐 그거 니들이 알아서 해. 근데 니들 전원이 동의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취지네. 한 사람이라도 반대가 반대하면 안 있으면 돼 이거. 아유 그 징글징글한 상가에 가면 안 돼. 그런 취지네요. 그런 취지의 판결이네요. 네. 근데 이제 뭐 조합이라든지 이 업계에 제가 좀 여쭤봤더니 그거 뭐 법의 취지는 그러하다고 해도 예. 판결 자체 조금 좀 과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끌어들이느냐? 네, 산정 비율을 1에서 다른 숫자로 바꾸는 게 네. 도정법에 벗어나는 기준을 새로 만든 것이니까 조합원 동의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논리인데 예.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음. 여기 정관에 정하라 비율을 정관에 정하고 정하지 않으면 일로 한다고 했지 않냐 법에 법 그대로 해석해 보면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는 거 아니냐. 왜 정관으로 정하면 된다는 건데 왜 그거를 그리고 정관은 3분의 2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3분의 2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 왜 1 아닌 숫자 다른 숫자로 바꾸는데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법원에서 판결을 하느냐 이건 좀 과하다라는 게 이제 야, 정관으로 정하면 대충 뭐 0.9나 이런 거 정의할 줄 알지. 니네처럼 0.1 같은 거 정의할 줄 몰랐잖아. 뭐 그게 뭐 법원의 판결일 수도 있는데 그건 근데 지금 판단은 1심 판단이고 0.1이 그게 사람이 할 뜻이냐? 야, 뭐 이런 0.1이 되면 0.01도 되고 그러면 뭐 그럼 상가 조합원들은 그런 얼마 거지. 이상 가져야 된다는 법이 완전히 다 형해화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딴 식으로 했을 리가 있냐 법이?
그럼 정관으로 다 깰 수 있는 법을 왜 만들었겠니? 네. 법의 취지상 네. 이건 정관으로 하지 니들이 말라는 정하면 거야. 되기는 되지만 네. 조금 뭐 0.9나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비례성을 맞추라는 거죠. 하여튼 이성적으로 좀 하라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근데 하는 내가 거는 궁금한 안 돼. 게 정부가 쪼개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상가 쪼개기를? 상가 쪼개기가 많이 되면 오히려 걱정해야 될 것은 조합이지. 정부가 상가 쪼개기가 너무 많아. 얘들은 진짜 못하게 해야 돼. 그걸 걱정할까요? 아니 이제 상가가 쪼개기가 많이 되면 예.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이제 안 아니, 좋아지죠. 그거 어렵죠. 그러니까 조합이 쪼개기를 하는 건 조합이 진짜 싫어해야 될 그리고 문제인데. 이제 조합이 쪼개기가 많이 돼서 그렇게 소수 지분만 갖고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예. 지분은 조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베너핏 아파트를 못 주게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예. 쪼개진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은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될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일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게다가 통합 재건축을 하잖아요. 1, 2, 3, 4단지에 상가도 4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어느 상가 하나라도 쪼개기가 많이 들어가서 이제 재건축에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럼 그 전체 재건축이 올스톱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좀 걱정을 할 수 근데 있겠죠. 일부에서는 야 재건축 안 되는 거 그들의 문제지. 네. 나라가 왜 걱정이냐라고 하는 일견 매우 짧은 소견을 갖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에 무슨 재건축을 위해서 용적률 높여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야 지들 집 지들이 짓는데 왜 나라에서 용적률을 높여줘? 라는 그 반대를 하시는데 일견 타당할 수도 있으나 집이 안 지어지면 고통은 전 국민이 받는 거라서 네. 그래서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애초에 그 상가 쪼개기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2%가 항상 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야 재건축을 할 때는 땅 지분이 얼마 있는지 이걸 가지고 따져. 그럼 지분이 너는 3평이 있어? 넌 6평이 있어? 그럼 네가 2배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해주면 3평을 굳이 3개로 쪼개서 한 평 한 평 한 평으로 안 쪼갠다고요. 쪼개봐야 합쳐도 3평이니까 너 셋으로 쪼갰어? 왜 쪼갰어? 하여튼 너무 3분의 1 가져. 이렇게 나눠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아무도 안 쪼개는데 머릿수로 하니까 그건 머릿수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밖에 없는 사람한테도 과도한 혜택을 주는데 그 혜택이라는 게 많이 있는 사람 거 헐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냥 소수 그 작지만 다수라는 이유로 소수들의 부를 그냥 나눠서 가져버리고 그냥 다수결이니까 따라라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식의 방식으로 재건축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쪼개고 들어가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애초에.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그 토지의 보유 비율대로 깔끔하게 나누면 되는데 뭐 그러면 그러게요. 그러면 또 이제 동의가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네. 상가의 동의를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질 거다. 그러니까 재건축 앞으로 힘들다. 뭐 제가 잠깐 이 변호사들 제 멘트를 좀 소개해 주면 이게 이제 화면 잠깐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이게 상급심에서도 유지가 되면 뭐 한 명만 어깃장 놓으면 올스톱되고 뭐 초토화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이게 재건축이라는 게 사익 사업이고 아하. 그 산정 비율이라는 게 그 상가를 포섭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조합의 재량권을 준 행위인데 그 재량권을 아예 0으로 본다면 이게 사업이 될까? 이런 시선들이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상가 필요성이 아예 많이 줄었으니까 이제 좀 룰 세팅을 새로 하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2차제에 근데 이게 결국에 이게 아직 이제 1심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가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로 이제 상가 조합원들한테 유리하게 정관을 바꾸는 거는 법에 어긋난다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했고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이제 인정이 됐잖아요. 그때 나왔던 주된 논리가 뭐냐면은 상가는 상가로 분양받는 게 원칙이다라는 이제 그걸 법원에서 확인한 거였거든요. 이번 1심 판결도 그 고등법원의 판결을
판결의 논리를 그냥 그대로 좀 수용한 측면이 있고 2심 판결은 또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2심을 봐야지 요 오늘 소개해 드린 그 판결이 계속 이제 정말 영향력이 있을지는 그 2심 판결을 좀 봐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라서 지금 재건축 시장이 약간 부르르 떨고 있는데. 근데 만약 저게 그래 0.1로 하든 0.05로 하든 니들이 알아서 해. 네. 상가는 일정 가액 이상이어야만 아파트랑 바꿀 수 있다는 저 도정법이 네. 무력화되는 효과는 있죠. 그렇죠. 근데 도정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알잖아요. 야 재건축 너희들 처음 하지? 되게 당황스럽겠다.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해. 이 법대로 하는 거야 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네. 다만 니네 사정상 야 꼭 이 법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너희들 전원이 동의하면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나 니들 중에 몇몇은 다 너희들 중에 몇몇도 다 시민인데 다수가 야 안 돼 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마. 다수결 함부로 하지 마. 그 전원이 동의하는 게 아니라면 요대로만 해. 그리고 요대로 하기 싫으면 전원이 동의해?라고 하는 그 요대로가 도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정법에 상가 조합원 중에 아파트를 받으려면 그 상가가 최소한 아파트보다 비싼 상가 갖고 있었어야 돼라고 하는 법이 도정법에 있다면 요거를 무력화시키려면 그게 법의 취지라고 이번에 전원이 1심 동의해야지. 본 거죠. 1심 판사는 그렇게 본 거예요. 네, 네. 전원이 동의하든가 네. 아니면 이 도정법을 따라야지. 근데 그 도정법에 애매하게 돼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뭐 비율로 하든가 아니면 근데 그걸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네. 도정법에 이 얘기를 왜 박아놨겠냐.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한다는 건 그럼 도정법에 이 법이 왜 있어? 얼마든지 비율로 조절하면 되는데?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차제 이제 시행령이잖아요. 이게 시행령에서 그 산정 비율의 어떤 위임 범위를 좀 정해줘야 된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토부에서 이거를 좀 방기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줄여줘야지 조합한테도 뭐 재량권이 있고 법원에서 봤을 때도 뭐 이제 정상적으로 이 도정법의 취지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근데 재건축과 관련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개판입니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정확한 게 하나도 없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제 아닙니까? 저렇게 하면 저게 문제 아닙니까?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체? 그 근본을 2%가 본질을 파악해서 항상 얘기해 줬잖아요. 뭔데? 어, 개판이네. 그냥. 재건축이라고 하는 건 재산을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비포와 애프터에 엄청난 차익이 생겨? 그 재산 비율을 정확하게 정해줘야 돼요. 요만한 땅,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가치가 있는 그 사람은 이 재건축의 과정이 3배 뻥튀기하는 재건축이다라고 하면 끝나면 3,000만 원이 되고 1억이 있으면 3억이 되고 원래 너 10억 있었어? 그럼 30억이 되고 정확히 이렇게 공식대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거 없는데 야 나는 그럼 뭐 나는 싫어? 나는 1,000만 원에 3,000만 원 되는 거 안 해. 쟤는 10억이 30억이 되는데 나 싫어 안 할래.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분들도 소유주라서 이분들을 이 동의가 돼야 진도가 나가니까 이분들 표 한 장 있는 분들한테 과도하게 뭔가를 줘야만 진도가 나가는 거겠죠. 근데 재산은 별로 없는데 표는 한 장 있는 사람한테 재산에 비례해서 주냐 표에 비례해서 주냐 이거는 그래도 다르죠. 예를 들면 만약에 그 원칙이 너무 강해지면 진짜 한층을 다 쓰는 사람이 있고 만큼만 쓰는 사람이 있는데 큰 다 쓰는 사람이 표가 많아서 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는 무조건 재건축해야 되겠다고 우겼을 때 나는 낼 돈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릿수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런 취지에서 아마 어쨌든 집이라는 게 돈이 많다고 해서 집을 예를 들면 이 재건축이라는 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집을 허물고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돈의 논리로만 하는 게 또 맞느냐 그런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할 때 머릿수로 할 거냐? 주식회사는 주식수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재건축도 이 재개발도 재건축도 보면 야 나는 많은 재산 갖고 있는데 나는 원래 20억짜리가 있고 너는 원래 10억짜리였으면 10억에 한 표면 20억은 2표 줘야지.
왜 10억도 한 표, 20억도 한 표야?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환 비율로 생각하면 2%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걸 의사결정할 때 이제 집을 나가야 되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재건축이 싫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작은 집에 살고 있다고 해서 그 목소리가 작아지면 그것도 좀 문제는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산의 그렇죠. 리포밍으로 생각하면 이 공식이 딱 맞아야 되는데 거주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살짝 또 다른 논리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죠. 재건축이 어렵죠. 하지 마 그냥 재건축. 그래서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장성 기자는 어떻게? 아파트 한 동에서 어.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된다고 할 때 그 과반은 가구 수의 과반인지 인구 수의 과반인지 아니면 땅 지분의 과반인지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반 땅 가구 수의 과반으로 하죠. 네. 동별로는 그렇고. 머릿수로 하죠. 그죠? 머릿수로. 그다음에 면적 기준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면적 기준 안 들어가 있죠. 과반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 전체로 했을 때는 4분의 3이고 아마 토지 지분으로는 절반이다. 면적으로도 얼마를 그거는 해야 돼. 네.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낮으니까 네. 머릿수로 맞추고 나면 웬만하면 따라와야 되는. 그래서 공평한 분배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머릿수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분으로 해야 참 되는지. 어렵네. 하여튼 원칙을 좀 분명하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요 판결로 다시 돌아가면 지금까지는 그 산정 비율을 건드려서 그 상가 조합원들이 많이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재건축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뭐 음마 아파트도 그렇고 뭐 신반포 2차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산정 비율을 건드리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 폭탄 같은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으니 이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이제 상당수 조합들이 덜덜덜 떨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 법원의 판단이 상급심에 가서 확정이 된다면 산정 비율을 건드리는 건 다시 이제 다 소송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찬성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상가 찬성할 이유가 사라졌죠. 받을 수 있는 근데 방법이 상가가 없어졌으니까. 반대하면 네. 구조상 이 단지 재건축 못해. 그렇습니다. 상가가 한 가운데 처박혀 있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곳은 이 법대로 하면 올스톱이네 그냥 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시장에서 이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허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봐주면 네, 상가 쪼개기 또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운이지 어디까지 쪼개야 되는지. 가로 열고 정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면 그걸 딱 넣은 게 아마 그냥 좀 이렇게 우리가 요만큼 여지를 줄 테니까 알아서 해봐. 그러니까 상가 쪼개기를 막아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이 이렇게 보면 막아야 되고 저렇게 보면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2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봐야 된다. 2심은 장순원 기자가 팔로우해서 네. 전해주실 거죠? 네. 2심에서도 똑같은 결과 나오면 충격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 시장이 완전히 흔들릴 수도 특히 있습니다. 상가 낀 재건축은 상가를 안 낀 재건축이 별로 없잖아요. 상가 끼지만 상가가 이제 바깥에 이렇게 한 외곽으로 대는 빠져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별도로 하는데 싹 괜찮은데 도려내고 나머지 상가 재척하고 할 수 있는 데는 되는 거고 상가가 이제 아파트 한 가운데 있는 곳은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어떤 이슈인지 대충 복잡하네요. 어렵네요. 어려운 이슈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재건축 많이 돼야 또 새 아파트도 나오고 하는 건데. 정말 영혼이 없으십니다. 장선원 기자 개인은 어떻게 개인이 판사라면 어떻게 판결했을 것 같아요? 제가 판사가 아니라서. 다행이죠. 판사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네, 장성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